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2월 달에 하고 안 지금 5월 달이죠. 1월 달에 했나요? 1월 달에 강의하고 한 번도 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상호 강의도 없었고 또 팀에서도 좀 강의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없었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강의 좀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되는 거 보이세요? 뭐 요즘 코로나라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함께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듣는 게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 강의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현장에서 강의 듣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또 오랜만에 강의하는 제 강의가 더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여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병원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는 있으시면 착용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사업하는데 우리 공통의 관심사 있죠? 어떤 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없어요? 내 성공에 관심 제일 많지 않아요? 그죠? 난 도대체 언제쯤 루비가 되고 난 언제쯤 BD가 되고 언제쯤 PA가 될까에 대한 또 관심도 많으시고 난 언제쯤 월일억을 버나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시죠? 네. 모두가 다 똑같은 관심사일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 관심을 전 19년째 하고 있어요. 19년째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고민도 되게 많았거든요. 김래진 사님처럼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민이 있겠지만 저보다는 고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18년 만에 PEA가 됐거든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저 머리 휘어진 거 보세요. 휘어지다 못해 요즘은 반곱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볶아버리자 하고 파마까지 하고 되게 시련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데 그 시련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꼭 우리 팀 그리고 또 뉴스킨 하고 계신 우리 함께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스폰서분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시죠? 근데 그거 알죠? 저 엄마가 얘기할 때는 잔소리고 옆집 엄마가 얘기했을 때는 그죠? 귀에 툭쏙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메시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늘 여러분들 듣던 얘기 이거 많이 올라갔네요. 쪽팔리지만 공개를 좀 할게요. 여러분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PA 언제까지 되실 거예요? 보통 18년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정신병자죠.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그깟 뭐 1년 만이면 해버리죠. 뭐 2년 안에 할 거예요. 3년 안에 할 거예요. 5년 안에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백만장자 언제 되실 거예요 해도요. 저는 여태까지 신규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해보면 12년 만에 할 거야 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나이도 있는데 나이 분명히 30대 초반이야. 40대기 전에 백만장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솔직히 안 그랬어요. 전 그렇게 꿈과 목표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보기와는 달리. 그냥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은행에선 절대 못 이뤄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이 아니라 그냥 자유를 꿈꿔서 뉴스킨을 했거든요. 은행 생활을 했어요. 은행 생활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언제예요? 일요일 저녁. 그죠? 일요일 저녁만 되면 막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에 벗어나고 싶은 게 그냥 가장 큰 꿈과 목표였어요.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너무 큰 꿈인가? 아무튼 돈 있어야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두 딸아이를 정말 딸은 이쁘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딸을 남자처럼 키워서는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쁘게 키워야 되나 그런 목표로 시작했는데 제가 2001년 10월에 대리점이 됐거든요. 이때 대리점이 됐을 때요. 그 당시에 하모니센터 김범준 사장님 계실 때거든요.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었어요. 너무 잘해서 그 당시에는 김래진 사장님처럼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리점 GV 우리 6천 GV 하면 되잖아요. 제가 대리점 3개월 동안 GV를 합산해서 한 14,000 GV를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엔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달에 6천 끝나면 5천만 해도 대리점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한 달에 6천을 하건 7천을 하건 3개월을 다 채워야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리점 첫 달 매출도 만 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리점 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이야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11월 바로 다음 달 라피지 되고 2013년 6월 루비가 됐어요. 2년은 안 걸렸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적어도 루비 2년씩 할 필요는 없어요. 18년 전에도 2년 걸려서 했는데 지금도 2년 걸려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2014년 11월에 에메랄드 됐고요. 2005년 3월에 다이아가 됐는데 다이아까지 3년 한 7,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3년 7, 8개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BD까지 걸린 시간이 5년이 걸렸거든요. 5년. 다이아에서 BD. 자, 이걸 보여주는 건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루비가 아니신 분 루비가 되고 싶죠? BD가 아니신 분들 BD 되고 싶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BD에서 팀에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거 세지도 못하겠네. 이거 잠깐만요. 10년 걸렸잖아요. 10년 걸렸어요. 도대체 1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Y가 없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만한 거예요. 전 솔직히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결과지만 제가 이 결과를 토대로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이 사실 지금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다이아 때도 깨달았었고 BD 때도 깨달았었어요. 그래, 피는 이렇게 가는 거였지. 내가 왜 이거 알면서 안 했지? 근데 또 되풀이했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성공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맞죠? 네. 여기 자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신 거 맞죠? 네. 그리고 이 자리도 자발적으로 오신 거 맞죠? 네. 뭐 자발적으로 왔다는 건 스스로 간절하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간절함은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다만 간절한데 결과를 내는 사람과 간절하지만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그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만 찾을 수 있으면 우리 비즈니스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성장도 배워야 가능한 일인 거 아세요? 네. 아까 말했듯이 저 BD 때도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었어요. 진작에 왜 스폰서가 하라는 걸 알았을까? 팀메이트 돼서도 깨달았어요.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솔직히 제가 올해 뉴질랜드 팀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뉴질랜드의 팀메이트 되게 힘들게 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팀메이트 된다고 7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러면서 했어요. 했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결과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해놓고 보니까 4년 전, 5년 전이 더 쉬웠어요. 그때 좀 덜 노력해도 되는데 10년 후에 도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거 알죠? 병도 키우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작은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걸 집을 팔아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난 아직 멀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핀업이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팀도 없는데 핀업해서 뭐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그죠? 그게 왜 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뭐예요? 조직을 만들려면 핀업을 해야 만들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죠? 루비 되고 싶죠? 네. 근데 내 팀에 사람이 없죠? 네. 언제 사람이 나오냐면 루비가 되면 사람이 나와요.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죠? 아는 얘기인데 되게 심각하게 하죠. 네. 그래서 법칙이 중요해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나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향으로 줄기가 자라고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 나무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여서 거름을 주고 햇빛을 쏘이고 물을 주는데 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곧 그 영양분을 뿌리가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햇빛을 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행위를 하죠. 비즈니스에서. 네. 이렇게 시스템 나오는 거, 책 보는 거, 상담하는 거, 교육받는 거.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뿌리가 그 영향을 흡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인. 나무의 원인이 뿌리라면 사람의 원인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아무리 스폰서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강의사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막 좋은 책을 봐도요. 나는 여과장치가 있어서 들을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걸러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걸러내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을까요? 그건 정답이에요. 제가 깨달았다는 게 그거예요.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늘 내 귀에다가 그 좋은 영양분을 스폰서건 형제라인 리더건 강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난 스스로 훌륭한 여과장치가 있어서 그 좋은 영양분들은 걸러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영양분만 채우다 보니까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컵 사이즈는 작은데 물을 계속 부니까 그 쓸데없는 정보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원인, 그 생각이 어떤 차이를 남기냐면 저 팀메이트 갔죠, 뉴질랜드. 축하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주받은 팀메리트라 일단 팀메리트 돼도 아직 핀 인정식도 하지 못했고요. 올해 계획도 없고요. 랠리가 9월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팅에서 핀 인정 축하해주는데 팀메리트가 무슨 미팅에서 축하받냐? 그래서 그것도 못했고요. 그리고 팀메리트 트립도 못 갔고요. 계획에도 없고요. 이제 그죠? 그리고 핀도 2개가 왔는데 하나는 불량이라 지금 고쳐야 되는데 지금 대면 접촉 못한다고 본사에서 수거도 안 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나마 핀도요 달고 있으면 한 30분이면 떨어져요. 이것도 불량이에요. 그래서 전 저주받은 팀에 뭐 벌 받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달성했는데 사실 2019년, 2018년, 2017년보다 2019년 도전할 때가 상황이 좋아서 달성한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았는지 아세요? 생각이 긍정적이었어요. 해야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생각 가졌는지 아세요? 내가 팀메이트에서 뭐해? 지금 내가 나한테 팀메이트가 중요해? 조직을 더 키우는 게 중요하지. 팀메이트 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나 그딴 명예 필요 없어. 나 그냥 팀메이트 그런 거? 나 부담스러워. 괜히 크루즈 탔다가 그 안에서 이길재, 김영부 사장님, 서준 사장님 사실 1세대 리더들 심부름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비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배 안에 갇혀서 부르면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언가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거겠죠. 영향을. 그럼 내 뿌리 관리를 잘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들이 핀업과 결과를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내 생각인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후회해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생각이 만드는데 결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 아세요? 부정과 긍정.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빨리 가는 것에 대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요.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맞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긍정을 선택하고 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세월 동안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과거 LTO 때부터. LTO도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맞죠? 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2010년 1월달 LTO로 에이즈라는 게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부정적인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소리를 냈던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그죠? 근데 저는 어느 편에 섰는지 아세요? 긍정의 쪽에 섰어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다 떠나더라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티멜트가 돼 있고 백만장자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과거에 우리 1세대 리더들도 얘기 있죠. 180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부정과 긍정이 공존했거든요. 핀업에 대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핀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저라면 뭘 선택하냐면요. 나는 성장하려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생각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편에 서야 돼요. 맞죠? 나는 손흥민이 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조기축구 아저씨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손흥민 같은 실력을 가져도 나는 프리미어리그 진출 못해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핀업도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가는 거지. 실력은 그 자리에 갔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돼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선택은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죠?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쟤는 잘하는데 나 못할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죠. 그건 역시 부정과 긍정이에요. 그는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고 나는 분명히 부정적일 거예요. 그는 분명히 리더 편에 서서 일을 할 거고 나는 아웃사이더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밴쿠버에 집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와 윤혜정 사연과 아이 둘이 밴쿠버에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5년 있었나요? 5년 있고 큰애하고 저 둘째는 2년 반 이제 거의 3년째 밴쿠버 가 있거든요. 왜 갔을까요? 꿈을 실현한 거예요. Y를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했어요. 스스로 은퇴했고 그냥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땠을까요? 그냥 저 역시도 너무 자유롭죠. 혼자 사는데. 그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애들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한 달 정도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한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좋거든요. 공기도 좋고 그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데서 아침에 눈을 떠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집 베란다거든요. 네. 경치는 좋은데 집은 후졌어요. 네. 아까 뭐 집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경치만 좋아요. 집은 별로예요. 네, 이런 데서 깨어나고 이런 데서 아이들과 밥 먹고 그럼 이런 데서 젖어 있으면요 윤혜정 사장이 일을 할 맛 나겠어요? 일을 시켜도 안 할걸요? 갖다 줘도 안 할걸요? 누가 사업 좀 알려주세요 해도 아우 됐어요 이렇게 할걸요?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는데 지장 없고 스스로 생각도 앞으로 우리 사업이 레버리지 일어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언젠간 지금 2배, 3배 되겠지. 근데 그거 아세요? 본인 노력 없이는 절대 레버리지 안 일어나요. 백만장자가 돼도 노력해야 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평생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노력해야 평생 놀고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네. 다만 우리가 버는 돈의 가치는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 원리에 내가 가장 중심축이잖아요. 중심축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후원도 해줘야 되고요.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등이 따시는 거 벨로시티로 바뀌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죠? BD는 12라인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중에 다 죽여버리고 요즘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해서 9개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12라인 유지도 안 해도 되고 좋다 더 놀지 이제.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에요? 벨로시티 여러분 팀헬트 보상 팀헬트는 4321 맞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야 웰스 맥스 마이저는 정말 열심히 뛰면 팀헬트 할 수 있었는데 벨로시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아, 파트너들이 열심히 해야 팀메이트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더 놔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내가 발로 뛰어서 4라인 5라인 만들어서 팀메이트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파트너가 조직을 만들어야 내가 팀메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그때 생각은 에이씨 놀자. 편하게.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팀메이트 가겠지. 그럼 언젠간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저 올 한해 팀메이트 되겠습니다. 3만 라인도 없고 2만 라인도 없고 1만 라인도 없는 사람이 그죠? 저 올 한해 팀메이트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생각이에요. 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웰스 맥시마이저만 핀업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벨로시티도 내 노력으로도 조직을 만들 수 있고 핀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제가 왜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유가 생겼어요. 전 솔직히 돈 필요 없어요. 전 돈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 솔직히 뉴스킨 19년 하면서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많은 돈은 어디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비에 들어가요. 거기다가 2딸 다 예체능이에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놈만 공부시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한 놈은 자기 돈 벌고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23살이라 21살짜리 막내만 3년 더 공부시키면 돼요. 그래서 돈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집도 2개 샀어요. 그럼 집도 필요 없어요. 전세 줘서 월세로 바꾸면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돈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요 돈을 뭐 들러 안고 살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생활할 만큼만 있고 우리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데만 필요한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면 되고 그 정도면 한 4천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돈 1,000만 원이 돈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돈 1,000만 원이 돈이에요? 진짜 안 그래요. 진짜 과거와 틀리잖아요. 그렇죠? 딱 이거였어요. 의리와 책임감. 스폰서에 대한 의리. 여러분들 스폰서 계시죠? 네. 그렇죠? 저도 스폰서 계시겠죠? 저희 스폰서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9세예요. 79세. 솔직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나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막말했나요?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예요. 저희 아버님과 저희 스폰서님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 제가 잘 아는 공영배 사장님도 내가 아는 아버지 친구였고 또 아버지 한국은행 입행동기 친구가 또 절친이 한 분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검은 넥타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갑자기 넥타이가 안 보인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연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슨 생각했냐면 19년간 그래도 파트너라고 그 막 60이 넘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이거 불효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효도해야겠다는 의리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비즈니스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아세요? 의리 있는 사람이 잘해요. 시스템 왜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의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스폰서 옆에 계셔야 되는지 아세요? 의리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도 부모님이 옆에 계세요? 의리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사랑. 의리가 뭐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누구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러분들 스폰서가 니네 스폰서 누구니? 했을 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와 남의 집 부모를 비교하는 어린 아이들 있죠? 일단 든든한 지붕이 되어야 하는 게 스폰서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요 18년 하셨는데요 이제 500만 장자시고요 팀메이트시고요 이게 낫겠어요 18년 했는데요 다약 뭐 루비고요. 솔직히 자식이 부모를 창피하게 만드는 건 그거 옳지 않지 않아요? 그런 책임감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권리보다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아시죠? 무슨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의무도 있잖아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무는 어떤 사람한테 주는지 아세요? 권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에겐 권리도 주지 않아요. 맞죠? 리더가 됐을 때 곧 이 얘기는 뭐냐면 권리보다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요. 책임. 제가 10년이나 했는데 제가 그래도 조직의 리더인데 이거 권리잖아요. 내가 과연 10년이나 했는데 조직의 리더인데 로서 해야 될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그들이 누릴 권리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스폰서님들 저를 바라볼 때 그걸 거예요. 18년이나 넘게 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PD밖에 못하고 있고 맨날 지만 배부르다고.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매일 해야 할 일부터 하면 더 원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근데 이만큼 결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내 영향력의 크기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원하는 일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책임이고 원하는 일은 나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누스킨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은 뭐고 내가 원하는 일은 뭔지를 정해놓고 뭐부터 해야 돼요?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 공영배사님, 김영부사님 아시죠? 네. 저 김영부사님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곧 2천만 장자시고 석세스 리더스, 여기 석세스 트리의 대리더시고 그리고 저희 분가시키고 유투의 리더잖아요. 근데 솔직히 유튜브가 석세스 리더스만큼 큰 조직이 아니잖아요. 리더도 많지 않잖아요. 저도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연세에 김영우 사님도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막 사업 시작하고 골드, 루비, 저 조직도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돈이 필요해서 그걸 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역할을 내가 완벽하게 케어하고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스트레스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 많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숙제를 저는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했어요. 상황이 나와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캐나다에 있는 일대 파트너거든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팀의 스폰서링 갖고 싶어요. 자, 이걸 딱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왜지? 근데 이해 가더라고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비즈니스 할 땐 내 배경 되게 중요해요. 맞잖아요. 저 박석범 사임 3대예요. 저 박석범 사임 그룹이에요. 하는 것과 듣도 보도 못하는 그룹의 사업자라고 하는 것과 저 힘에서 밀려요. 맞죠? 물론 우리 박석범 사임 그룹이잖아요. 이길채 사임 그룹이기도 하고 김영우 사임 그룹이기도 하고 서진수 사임 그룹이기도 하고 하지만 내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의 사회 진출 성공도요, 부모의 영향력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그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 혈통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역시.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더라고요. 그냥 갖고 싶어요가 그냥이 아니라 진짜 그 이유가 5만 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의 소원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팀메리트가 되려면 이분이 2만 오브 일을 해야 돼요. 골든데.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너 그건 알구나 얘기하는데. 도와준대. 도와주는 게 뭐야? 네가 2만 오브 해야 돼. 4천 오브 일하는 사람이. 그죠? 이게 작년 8월 달인가 7월, 6월 달인가 5월 8월 달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2019년 8월 1일이네. 8월 달. 그래서 핀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항공권을 했죠. 뉴질랜드. 그죠? 불필요 캔슬했지만. 왜 시작도 안 하고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도 항공권을 끊었을까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됐다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뇌를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곧 이 행동은 뭐냐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과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마음을 가겠다고 먹으면 뭘 찾는지 아세요? 갈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기꺼이 하겠다. 김영구 사회가 보통 목표가 없으면 피해 다니죠. 네. 이경 목사님 피해 다니죠. 김래지아 사님 피해 다니죠. 근데 목표가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찾아요. 맞잖아요. 그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우리 배웠죠, 성공하게. 생각은 현실로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저 이번에 월드 컨벤션 가서 찍은 거예요. 저희 파트너인 성영주 사장은 5회차 팀멜트가 거든요. 찍은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가슴 뛰었어요. 해봐야겠다. 때가 됐다. 32살에 사업 시작해서 50 넘어서 팀멜트 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 끝자락에서 팀멜트 해야겠다. 그래서 만 49세에 팀멜트가 됐어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해요. 누스키는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이 잘해요. 눈치 빠른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들 탑 리더들 보세요. 팀멜트 리더들 엄청 눈치 빨라요. 머리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닥. 그죠? 성형주 사람 머리 좋아 보여요? 머리 거의 없다고 보시면 조성규 사장님 머리 있어 보이세요? 별로 머리 없을걸요? 근데 되게 영리하고 지혜로워요. 눈치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해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지를 아니까 그것만 열심히 해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래요. 강의 잘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을 자랑한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식이 많으면 유리한 건 있겠죠.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길수 사장님을 딱 봤을 때 지식도 있고 지혜로우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되게 지혜로우신 거 아시죠? 지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핀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팀 엘리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스킨 비즈니스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다 알잖아요. 그 무엇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팀 엘리트가 되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못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은 있어. 그거 맞지 않아요? 그죠? 절대 무언가를 누스킨 비즈니스에서 배워서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맞죠? 결국은 그거였어요. BD 때도요, 깨달았던 거. 아, 성공은 발자취가 있구나. BD가 되보려면 BD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BD가 됐는지를 배워서 따라하는 게 그게 발자취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거든요. 다이아 때도요, 저 5년 다이아 했어요. BD는 10년 BD였고 5년 동안 갈 수 있는데 안 갔던 거예요. 결국은 아까처럼 그 생각이 잘못돼서 제가 지금 BD 되면 뭐예요? 조직이 아직 크지 않은데 일단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저 BD 갈게요. 그걸 5년을 했다고요. 그때도 나름 등 따시고 배불렀어요. 다이아 돼서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면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누스킨 하기 전에 은행에서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벌면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아요. Y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제 BD 때거든요. 다이아몬드 때거든요. 2009년 9월에 안 되겠어. 요번 팀멜터가 똑같아요. 하려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왜? 2010년 1월에 에이지락이 들어오거든요.
누스킨의 판이 바뀐다고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선배님들. 그렇죠? 리더의 서열이 바뀐다고 얘기했거든요.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리더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9월달에 1대 7명이면 옛날에 웰스 맥스마이저로 핀이 라피지죠. 조직이 35개, 35개의 조직에 조직이 많지 않으니까 GV들은 빡빡하겠죠. 그럼 솔직히 뭐 다이아면 에메랄드면 4대까지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거 수익 괜찮아요. 근데 이때 보세요. 9월에 10월에 다이아 비디 대기로 마음 먹고 나서 10, 11, 12, 3개월 동안 대리점이 53개가 됐고요. 2010년 1월에 69개, 2010년 1월 달에 비디 찍었거든요. 90개 됐고, 107개 됐고, 그죠? 몇 배 늘은 거예요? 35개 대리점이 107개, 6대까지 107개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7대, 8대 말고 6대까지. 제가 그동안 왜 핀업 안 했어요? 조직 키우고 할게요. 리더들은 뭐라 그래요? 핀업을 해야 조직이 커요. 네. 그걸 부정했는데 그걸 믿고 따르니까 생각을 바꿔서 그걸 따르니까 핀업을 하니까 조직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013년도 그로부터 1년 후에 1년 반 후에 285개 대리점이 되고 소득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마 이때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100만 장자 안 됐을 거예요. 레버러지가 안 일어나서. 내 생각이 레버러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 나도 레버러지가 만들어지는데 똑같은 레버러지 만드는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은 레버러지를 만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레버러지를 만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같은 일을 해도 나는 결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맨날 그러죠.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캐나다예요. 이게 저희 캐나다의 일대고요. 여기도 일대예요. 두 라인이 있어요. 한 분은 한국에서 10년 에이즈락 때 사업 시작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그 피부 관리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쫄딱 망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누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윤회정 사장이 콜했어요. 애들 공부시켜야 이분도 애들 공부시켜야 되거든요. 캐나다 공부시키러 오라고. 그거 나와 같이 여기서 있자. 일대니까. 그래서 일대 2명이었어요. 2명. 뻔하죠. 캐나다에서 사업하는데 뭐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윤회정 사장도 팔과도 붙이고 안 하는 상황인데. 2018년 10월이었어요. 10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캐나다 가면 미팅하고 이게 다 했어요. 2018년도 10월 달에. 그런데 꾸준히 했죠. 우리 사업 꾸준히 하는 거 있죠. 토어 미팅하고 트레이닝 받고. 이게 언제냐면 2019년 10월이에요. 2019년 작년 10월이죠. 사무실을 키웠어요. 사람이 많아서? 팀이 많아서? 아니요. 채우려고. 왜 팀에서 가야 되면 채워야죠. 솔직히 캐나다 이전에 저는 한국에 4만 3만 라인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4만 3만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1만 라인, 8,000불 라인, 12,000 라인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업자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팀헬트를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사무실 키운 거예요. 2019년 10월에. 네. 아까 이분 조성경 사예요. 근데 사람 되게 많아졌죠. 이게 다 저희 팀 아니에요. 캐나다에 있는 하모니, 누스킨 전체 사업자들 중에 사무실에서 우리 세미나 할 거 권준범 사장 한국에서 왔으니까 세미나 들어오라고 해서 앉은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렸어요? 형제 라인의 힘을 빌린 거예요. 함께하는. 2019년 11월에 저희 일대 파트너예요. 일대 파트너 2명 있고요. 2명 캐나다에 2019년 11월. 이걸로 2만 라인을 갔고요. 이걸로 1만 라인을 갔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2만에서 가는데 뭐 의미가 있어요? 우리 벨로시티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조직을 만들어서 그죠? 사업자가 한 10명 정도 있고 그래서 2만 해야 이게 3만 라인 하면 3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요. 이걸로 팀메이트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11월 달이에요. 지금 몇 월이에요? 12, 1, 2, 3, 4, 5. 맞죠? 6개월 후에 이 주식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4만 단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로 뉴질랜드를 갔어요. 이 아우지에서. 그래서 피 터지면서. 근데 결국은요, 리더를 만드는 거잖아요. 후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트너는 언제 크는지 아세요? 리더가 목표가 있을 때 파트너가 커요. 맞죠? 네. 부모가 삶에 의욕이 있어야 아이들도 삶에 의욕이 생기지. 부모가 맨날 아이고 이러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정적이면 아이도 부정적이에요. 그죠? 이게 2019년 11월.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5월 달이에요. 두 라인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두 라인 다 4만 라인이에요. 지금 5개월, 6개월 만. 그것도 한국도 아닌 캐나다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곧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일대 4라인, 6라인밖에 없어도요. 그죠? 내가 마음 먹고 도전하면 지금 3,000, 5,000포인트 하는 그 라인이 6개월 후에는 3만, 4만, 2만, 못해 2만 이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단 전제 조건, 리더가 목표가 뚜렷할 경우. 리더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명확하고 그걸 파트너들과 공유해서 그죠? 그들도 스폰서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뛰면 가능하다고요. 전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건. 웰스 맥스마이저만 마음 먹는다고 핀업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2만 라인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죠? 그냥 5개월, 6개월 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도 4만 라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편견 버려야 돼요. 해외는 GV가 약해요? 아니요. 해외라고 GV가 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비즈니스 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과는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 그룹이 형성되는 리더가 되는 것인가, 리더가 되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인가. 이거 매뉴얼에 나오는 거예요. 리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걸러내지는 거죠. 내 생각은 달라. 이건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 안 맞는 건 없어요. 누스킨에서 방법론이 여러분들과 안 맞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누스킨과 안 맞는 거예요. 누스킨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 팔자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 너무 셌나요? 제가 요즘 강의 감이 없어서. 맞잖아요. 생각은 힘이 있더라고요. 저 런던 지금 4회차. 그냥 AR로. 뉴질랜드는 정말 제가 피 터지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림도 안 그려지는 그 라인을 가지고 무조건 해야겠다는 의리와 책임감 가지고 한 거예요. 늘 스폰서들은 그런 얘기했죠. 팀메이트 되면 조직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난 왜 그랬을까요? 왜 내 생각은 달랐을까요? 결과에 부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팀메이트 돼도 뭐 된 사람들 보니까 왜? 잘못된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내가 거기에 치우치는 거죠. 팀메이트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리더들 되게 많지 않아요? 굳이 긍정을 보지 않고 부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갔을 때 뭐가 답답해요? 누스킨 얘기했는데 굳이 누스킨의 긍정을 안 보고 누스킨의 부정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이모도 하다 말았는데 내 친구도 하다 말았는데 야 그거 성공한 사람이 있냐?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굳이 부정을 보잖아요. 근데 왜 누스킨 하면 자꾸 부정 쪽을 쳐다봐요? 긍정의 결과를 만든 쪽을 쳐다봐야죠.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김영구 선생님 늘 얘기했어요. 당연히 힘들어. 근데 런던은 AR로야, AR. 이거 진짜 AR로다.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행동과 소유는 따라온다.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쉽다. 되는 것은 마음속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성공하게 나오는 거예요. 늘 책에서 보는 문구예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의 단계는 되는 것, 하는 것,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취의 단계는 아는 것, 하는 것, 되는 것. 뭘 알아야 하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루비 되세요. 뭘 알아야 제가 하고 그게 루비가 되죠. 루비 되는 건데 좀 알고 나서 나중에 좀 알게 되면 그때 할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늘 하는 얘기죠. 실력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이라고요. 제가 팀에 된 건 뭐예요?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그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제가 누스킨 잘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성장할 때마다 잘한 건 뭔지 아세요? 효과적으로 했어요. 맞죠? 그죠? 같은 일을 한다고 다 같은 결과가 나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TR 열심히 먹는다고 살 빠져요? 효과적으로 해야 살 빠지지. 그죠? 배워서. 매니저들한테 배워서. 여러분 스폰서들한테 TR을, 아까 오늘 TR 강의했잖아요. 그죠? TR에 대한 도구도 배우고, 그죠? 건강에 대해서도 배우고, 영양도 좀 배우고, 식이요법도 배우고, 운동요법도 좀 배워서 균형적인 게 이루어졌을 때 살이 잘 빠지는 거, 체지방이 잘 빠지는 거 똑같은 거죠. 효과는 이래, 효과적이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찾고, 실천 계획을 만들고, 태도와 실력을 갖추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모두가 목적은 틀리고, 목표가 틀리고, 다 틀려요, 방법이. 그렇죠? 근데 정확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Y가 있죠. 누스킨 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럼 누스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미래가 있죠. 네. 그러려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김래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경옥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되고 싶은 목적을 이루려면 타깃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저 영국 프리미어리그 가서 축구하고 싶어요. 누구처럼? 손흥민처럼. 그죠? 여러분 축구하는 우리 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은 손흥민 프리미어리그가 되려면 손흥민처럼 돼야 되는 거 맞죠? 박지성처럼 돼야 되는 거. 그죠? 그럼 그 아들의 목표는 손흥민이 이룬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예요?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라가죠. 박지성의 발자취를 따라가죠. 초등학교 때 뭐 했는지, 중학교 때 목표가 뭐였는지, 언제 프리미어리거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실천 계획을 만들었는지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국 고등학교 축구 안 하고 유럽으로 유학 갔구나. 그래서 거기서 유럽에서 유소년 축구 생활했구나. 그러면 유소년 축구 생활에서 이렇게 계획했구나. 그러려면 내가 가려면 그가 그 시절에 가졌던 태도와 실력은 갖춰야죠. 실력도 안 되고 태도도 안 되는 사람이 손흥민이 그거 했다고 따라하면 돼요? 결과 안 나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 목표, 그죠? Y를 이루려면 여러분이 돼야 하는 현재 우리 선배 사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손흥민처럼 그걸 찍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뤘는지 체킹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목표를, 힘든 목표를 이뤘는지를 체킹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체킹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나와 같은 시기에 어떤 태도와 실력을 갖췄는지 체킹하세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김래진 사장님처럼 되고 싶고 이경옥 사장님처럼 되고 싶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과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미안하지만. 맞죠? 그럼 그게 부족하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채워야죠. 권준범도 이그제큐티브 때가 있었고 루비 때가 있었을 거고요. 여기 계신 100만 년자 이상 티베르트 사장님들의 루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졌던 실력과 태도를 나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세요? 네. 맞죠? 이건 되고 싶은데 이건 못하겠다. 말이에요? 뭐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표를 낮춰야죠. 근데 목표는 절대 못 낮춘대요. 그냥 저를 모르고 싶고. 여러분 100만 장자 언제 되실래요? 그거 있으시죠? 그죠? 대부분 12년이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럼 당신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계획도 없어요. 그냥 나는 5년 안에, 8년 안에, 10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겠대요. 그 물어보죠. 지금 벌고 있는 소득으로 100만 장자가 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계산해 보라고. 지금 매달 100만 원 벌고 있으면 100만 장자 100년 걸리는 거 아세요?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으면요. 지금 하나도 태도와 실력을 갖추지 않고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댕기기만 하면 계속 100만 원일 거예요. 틀려요? 지난달에도 100만 원이었을걸요? 작년, 재작년에도 100만 원이었고 저처럼 만약에 정치하고 있다면 맞죠? 끔찍하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년 안에, 5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지금 하는 행동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는요 100년이 걸린다고요. 빨라야 80년. 그럼 그들이 지금 100만 장자가 되려면 100만 원의 소득을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면요. 못해도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5년은 턱도 없지만 그래야 10년 턱걸이 할까 말까 말까예요. 1000만 원씩 매달 벌면 10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럼 당장 그냥 막연한 기대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는 이때 꼭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우리 권준범 사장처럼 애들 유학 보내야 돼. 나 몇 년 남았지? 5년 안에. 그럼 그들이 한 일 하셔야죠. 그들이 버는 소득을 버셔야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죠. 하나씩 당겨주고. 근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됐어요 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지. 왜 권준범, 윤혜정은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냈을까요? 미안한 건 아니죠. 예전에 2030 클럽이라고 지금 LY 아카데미가 있었거든요. 18년 전에. 그때 꿈의 목록에 있었던 게 아이들 유학 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윤혜정 사장의 꿈과 목표였어요. 그걸 이루려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공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리더가 돼야 됐어요. 리더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어렵지만 그걸 이루면 아이들 미래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 마지막 50년이 달라지는데요. 50년을 여러분 여기 코로나 생활 해봤잖아요. 손다리 다 묶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미래 체험을 해주게 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5년만 지나도 일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10년 후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할 확률이 90%예요. 맞죠? 어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무언가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깟 노력도 못해요? 누스킨 하는 노력이 뭐가 힘들다고? 우리가 뭐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더운 날에도 에어컨 밑에서 강의 들으면 되고, 그죠? 사무실 폐적하고, 어디 가서 막노동 안 해도 되고, 어디 가서 접대 안 해도 되고, 어디 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상사한테 욕 안 먹어도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발자취 따라가세요. 손흥민이 되고 싶으면 손흥민이 걸었던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이길재 사장님이 되고 싶으면 이길재 사장님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출발선상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인정하고 하세요. 하지만 비즈니스의 출발선상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상황은 누구나 다 달라요.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력을 많이 갖춘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애들도 어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비즈니스는 그거 안 봐줘요. 맞잖아요. 비즈니스는 시작할 때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추지 못하면 못해요. 근데 누스키는 착한 기업이잖아요.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시켜주잖아요. 그 자격을 언제 완수하라고요? 하면서 빨리 완수하라고요. 상황이 안 좋지만 남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체크포인트. 목표는 동일한데 각자의 출발점과 상황은 달라요.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상황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더 많이 노력해야죠. 이거와 똑같죠. 농구를 하는데 170인 나이와 2m인 나이가 있어요. 누가 더 노력해야 돼요? 170. 씨름을 하는데 100kg가 있고요. 70kg가 있어요. 누가 더 노력해야 돼요? 70kg.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고 머리가 저처럼 나쁜 아이가 있어요. 누가 더 노력해야 돼요? 머리 나쁜 애가 더 노력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애는 집안 환경이 좋고 부모님이 부자라 환경이 되게 좋아요. 나는 집이 가난하고요. 단칸방에 살고 있고요. 찌릿 가난해. 엄마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싸워요. 누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환경이 안 좋은 그가 더 노력해야 돼요. 누스킨 하는데요. 어떤 사람 돈 많고요. 인맥도 많아요. 어떤 사람 돈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누가 더 노력해야 돼요? 돈 없고 인맥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애들 다 키워놨고요. 애들 케어 안 해줘도 돼요. 난 애가 어려요. 애들 케어해줘야 돼요. 누가 더 노력해야 돼요? 애들 케어해주는 사람이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 때문에, 돈 때문에.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만큼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핑계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권준범 윤혜 정도 지금 아이가 23살, 21살이지만 1살, 3살 때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못한다는 말은 말도 안 돼요. 저 강의 때마다 보셨잖아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신혼 살림하고 아이 키웠어요. 그죠? 그러면 집 있고 환경 좋은 사람은 더 노력해야죠. 왜 더 절실하고 간절한데요? 그래야 그걸 이루죠. 실력의 차이 없어요. 노력 차이만 존재해요. 누스키는 실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 갖고 하는 거예요. 쉽게 알려드릴까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 맞아요? 네. 오, 잘하시네, 쌈수. 5에서 5 더하면 10이에요. 100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95. 95. 맞아요, 95.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결과의 값이 크려면요. 노력이 그만큼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장자가 백만장자 되려면요. 적어도 95배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5만 돼. 사장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나지 않죠? 저는 왜 열심히 하는데 나 계속 5 갖다 넣는데 이거 100 안 돼요? 5만 계속 넣으니까 100이 안 되지. 95 넣어, 95. 90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럼 뭘 바꿔야 돼요? 결과의 값을 바꿔야죠. 그냥 계속 10까지 세요. 그냥. 맞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진짜 100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 한다고요. 왜? 이 노력보다 이게 더 갖고 싶어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스트레스와 힘듦보다 결과로 보상받는 내 미래가 훨씬 낫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노력을 선택할, 노력 안 하고 편안함을 가지고 결과를 그냥 작게 갖든지. 비즈니스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은 O라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결과만큼에 대한 이 가치를, 노력을 투자하세요. 혹시 작년 29년도에 내가 갖고 있는 결과에 불만족스러웠다면 새해에는 더 큰 결과를 갖기 위해서 목표한 게 있죠. 그 목표는 분명히 2배, 3배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그 큰 결과를 갖고 싶은데 2019년에 했던 그 에너지와 그 양 그대로 2020년을 하고 있으면 바뀌지 않다. 만약에 내가 바뀌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뀌지 않아서예요. 그렇죠? 하루에 3시간을 일했다면 이제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 12시간 집중해야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뉴스킨에 집중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미쳐서 사업한 사람이지. 근데 지금 편안한 미래를 보내고 있잖아.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3년 열심히 하시고요. 30년 편안하게 살자고요. 저 누스킨 그렇게 길게 끌 일 아니에요. 그렇지.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열심히 나오면 성공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스템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 진짜 모닝스쿨도 듣고요. 정말 하라는 거 다 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짜 약속 잘 지키는데 저는 왜 성공을 못할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한 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학생이 학교 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 학교 간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라고요. 저 12년 개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8학년에서 12년 개근. 훌륭하잖아요. 근데 저 문제 나왔어요. 그죠? 12년 비즈니스 한다고 비리 되는 거 아니고 백만장자 되는 거 아니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스템에서 뭘 하는지 배우시라고요. 맞죠? 도대체 우리 스폰서님들은 시스템 안에서 뭘 배웠을까? 시스템을 통해서 뭘 얻었을까? 시스템이 어떤 내 성공에 어떤 작용을 만들어 놨을까를 배우셔야죠. 결국은요, 사람의 성장도, 나의 성장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석세스 스토리 환경이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로 치면 파락군을 만드는 거예요. 과기고를 만드는 거라고요. 과기고는 어떤데요? 다 머리 좋고 인생에 Y가 있고 진짜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과기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가득 차셔야 된다고. 그러면요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시간이 다 끝났어요. 5분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좋은 팁을 만들려면요 손흥민이 한 얘기죠. 호나우두가 한 얘기죠. 호나우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그렇죠? 개인이 팀보다 위대할 때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축구에 손흥민이 없을 때 한국 축구와 손흥민이 있을 때 한국 축구가 다른 거 아세요? 네. 그죠? 이게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만든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많을수록 그 분위기는 달라진다고요. 승리자가 많은 조직은 그 에너지가 틀리다고요. 이때 아시안게임인가 올림픽이었는데 손흥민이 16강전부터 출전할 수 있었거든요. 예선전에 한국 축구와 손흥민이 참석한 16강전에 한국이 틀리다고 외신에서 어마어마한 논평을 했어요. 손흥민이 뭐길래 한국 축구를 저렇게 바뀌었나. 개인의 한 사람의 힘이 전체 팀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려면 대를 이을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지금 성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를 이어서 스타 플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차범근 시대부터. 그죠?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 그죠? 지금 또 누구의 이강인, 뭐 이런 애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이 선진국이 계속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랬잖아요.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그 국가의 이미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새로운 리더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바꿀 생각 물론 거기도 중요하죠. 근데 확률이에요. 새로운 리더감이 계속 나오셔요.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리크루팅 하셔야죠. 새로운 사람을 가서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레버리지의 원리는 뭐예요? 복제. 맞죠? 많이 배웠죠? 네. 뭘 복제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모범을 복제하십시오. 그죠? 모범이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범은 저는 김래진 사장님의 이걸 복제하겠습니다. 모범을 복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들의 모범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모범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모범은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가 곧 모범이에요. 왜 스타벅스가 모범적인 복제를 하는지 아세요? 스타벅스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맞죠? 백다방이 왜 모범적인 복제를 하는지 아세요? 백다방이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백다방이 장사가 안 되면 레버리지가 일어나요? 복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리더는 자세 물론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는 결과예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천만에. 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과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요,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과정은 아무도 배우지 않아요. 맞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까지 가야 진짜 올바른 목자인 거지. 자세만 좋고 실력만 갖추면 뭐 할 거예요? 아무도 날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만약에 사라졌어요. 그죠? 그들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들이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내셔야죠. 그걸 복제시키세요. 복제의 기술의 핵심은 결과를 복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폰서는 결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왜 수익 창출이 목적? 여기 돈 벌러 왔어요. 문화 중요하죠. 문화는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 때 좋은 문화가 만들어져요. 선진국에 좋은 문화가 많아요. 후진국에 저 못 사는 나라에 문화가 있긴 있겠죠. 그죠? 선진국 문화가 좋아요. 저기 후진국 문화가 좋아요. 비즈니스는 어찌됐건 돈을 벌고 내가 비즈니스로서 목적하는 것을 이뤘을 때 좋은 문화와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죠? 내가 스폰서, 내가 파트너와 관계가 안 좋다? 결국은 돌아보면요, 내가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맞죠? 잘 되는 조직엔 그런 문제 없어요. 다 있는 문제는 있죠. 100명의 대리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 대리점 갖고 싶으세요? 네. 100명 대리점 만들면 그래도 못해도 2천만 원이잖아. 갖고 싶죠? 네. 근데 그거 아시죠? 100명의 대리점 만들려면 이순이라고. 100명의 대리점은요, 명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명단 다음에 소비자, 소비자 다음에 매니아, 매니아 다음에 사업자, 사업자 다음에 리더, 리더 다음에 탑리더. 100명의 대리점은 누가 갖고 있어요? 리더에서 탑리더들이 갖고 있어요. 맞죠? 네. 곧 내가 이걸 첫 번째 내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0명의 대리점을 만들려면 뭐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일단 명단이 많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명단이 어디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7, 8명, 10명, 12명, 많아야 20명, 나머지는 다 어디 있죠? 핸드폰 안에. 그죠? 왜? 이들은 아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나와 있는 명단은 딱 뭐예요? 만만한 사람들. 그죠? 여러분 100명의 대리점을 만들려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요, 100명의 명단부터 만드세요. 100명의 대리점보다 100명의 명단이 훨씬 쉬워요. 맞죠? 여러분들이 꺼내놓지 않은 명단에 리더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여러분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사람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되셔야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돈만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확률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100명의 소비자를 만드세요. 하여튼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발자취를 보면 그들이 대리점 GV 늘 얼마 하는지 아세요? 인터뷰 따보세요. 인터뷰. 만 GV예요. 대부분 다 만 GV예요. 저 3천 GV 했는데 팀이 됐어요? 없어요. 다 만 GV. 왜? 소비자 100명 이상 갖고 있어요. 왜? 그 100명 중에 매니아를 만들고 그 매니아 중에 사업자 만들고 사업자 중에 리더 만들고 그 100명의 소비자가 없으면 매니아도 안 만들어져요. 10명 소비자, 20명 소비자 갖고 무슨 매니아를 만들어요. 우리 사업은 2단계를 거쳐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게 있죠. 명단에서 바로 리더 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는 일 아니에요. 대부분 90% 이상은 이 절차를 거쳐서 해요. 100명의 대리점 갖고 싶으면 100명의 소비자부터 만드세요. 네. 내 지구의 목표를 만 지구로 올리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만 지구이도 못하고 소비자도 없고 매니아도 없는 사람 중에 리더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요. 루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루비 1대 내라인 맞죠? 루비 1대 내라인 만들려면 12,505분이면 하와이 가죠. 평균. 그죠? 나 4,000하고 내 1대들 3,000 하면 16,000이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루비 6개월 유지했을 때 가는 거죠. 그럼 보통 초짜 루비들은 나 4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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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해도 12,000이에요. 심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루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루비는 일대 4명, 김내진 하사연 같은 사람 4명. 그거예요? 그건 나중에 목표죠. 시작할 땐 다 비슷해요. 그렇죠? 루비는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그거예요. 12,000 GV 정도 하면 루비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곧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100만 장자가 됐고 티멜트가 된 거예요. 왜? 사업자 4명을 세팅해서 루비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픽업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난 사업자 4명으로 루비 갈 거야.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영리한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난 소비자 120명으로 루비 갈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120명 중에 매니아를 만들어 나가고 사업자를 나가고 이 단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냉장고에 재료가 가득해야 먹고 싶은 음식들 마음대로 만들어 먹죠. 그죠? 맨날 계란하고 계란에서 후라이만 먹지 마시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세요. 지금 이그제큐티브 하와이 도전하세요. 네. 김내진아 같은 사람 4명 찾는 게 아니라 난 소비자 120명을 100명을 만들어서 루비 갈 거야.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우리 제품력 대단하잖아요. 그게 핀업 공식이에요. 핀업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부분 핀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BD 되면 뭐해? BD 조직도 아닌데. 맞죠? 루비 되면 뭐해? 루비가 받는 평균 소득도 못 벌고 루비 사이즈도 아닌데 난 저런 루비는 안 될 거야. 웃기지 마세요. 루비의 시작은 그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대리점 되려면 대리점 공식 있죠? 네. 3개월에 6,000 GV 맞죠? 네. 나 너무 많아게 3개월 6,000 GV. 자, 그 뜻은 3개월에 6,000 GV를 하면 대리점 자격을 준다는 뜻이죠. 그럼 대리점이 되면 알아서 2,000 GV가 뜨던가요? 아니요. 근데 알아서 10,000 GV 뜨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5,000 GV 뜨는 사람도 있어요. 왜? 3개월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리점이 돼도 자동으로 3,000, 4,000, 5,000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10%. 일을 배워서 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2,000, 2,000, 2,000 하면 다음 달에도 한 500 뜨고 나머지 1,500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 대리점이 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래도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1년 정도 지나면 2,000 GV 정도는 그냥 뜰 수도 있죠. 네. 그 이상이 뜰 수도 있고. 곧 핀업이라는 건 처음에는 불완전체로 핀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지? 생각하잖아요. 루비도 마찬가지예요. 루비가 됐다고 완벽한 내 라인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배워서 하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가급적 제대로 돌아가는 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면 확률은 높아지죠. 네. 루비가 됐다. 완벽한 내 라인이 아니에요. 그 완벽한 내 라인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지의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가면서. 그죠? 그게 핀업 공식이에요. 완벽한 거 만들지 마세요. 일단 되는 것부터. 그림 그리는 것부터. 저도 그래서 완벽한 팀이 아니었잖아요. 만들어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되는 거 그 원리와 똑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오래 썼죠. 좋아요. 죄송하고요. 제가 오래 쓴 이유는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오래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성장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빠른 성장이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니들이니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더디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더디 성장했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스템만 왔다 갔다 사업하지 않았어요. 전 누구보다도 실력도 있고요. 비전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19년 동안 그걸 키우려고 노력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부족했던 거, 내가 스스로 결과를 만드는 건 조금 더디 갔었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더디 가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아, 진작에 할 수 있었던 거 왜 이제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이라는 건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도전을 또 미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루면 병된다. 아시죠?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 이 환경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코로나 환경. 그죠? 비즈니스하기 되게 좋잖아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석세스트리가 대한민국 석세스 리더스 그룹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모험적인 그런 그룹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